그날 예측해서 그날 다 파는 전략이에요. 그때 예측해서 그날 다 판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상했을 때 고객이 100명이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공급을 100개를 준비하시는 거죠. 자, 요것은 장점이 뭡니까? 그때 예측해서 그날 판다는 건 아주 단기 예측이잖아요. 어때요?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재고 관리가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어때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공급 능력은 사람일 수 있죠. 물론 재료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그때 뽑았다가 바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공급 평준화 전략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그 이동평균법 말했을 때 얘기했던 거예요. 1월, 2월, 3월을 우리가 평균을 내봤을 때 대략 고객이 100명 정도가 오더라. 그러면 4월에도 우리가 100명 정도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공급 능력을 준비해보자. 평균을 내서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인력이나 장비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공급 능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요라는 것은 어때요? 꼭 평균치만큼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 넘을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감안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사장님들은 굉장히 똑똑해서요. 앞에 나온 그 수요 추구형 전략과 뒤에 나온 공급 평준화 전략을 적절히 믹스해서 상황에 따라서 혼합 전략을 써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들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공급 평준화 전략은 서비스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그렇죠. 수요 추구형 전략. 수요 추구형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수요 추구형 전략이 뭔지, 공급 평준화 전략이 뭔지, 혼합 전략이 뭔지를 보시고 각각의 장단점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주문 공급 모형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커피 전문점인데 원두를 어디 가서 이게 우리가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원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데서 원두 공장에서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고정 주문량 모형을 쓰는 곳들 한번 볼게요. 얘는 주문량은 늘 고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두가 우리가 10kg를 늘 주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0kg의 단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10kg를 늘 주문하는데 다만 뭐를 주문 시점과 주문 간격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일날 우리가 매월 1일날 주로 주문을 하지만 원두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다면 열흘 뒤에 또 주문할 수도 있고 뭐 15일 뒤에 또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이다라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항상 재고가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주문 양을 얼마나 할 것인가 10kg를 할 거야 20kg를 할 거야 요걸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주문량 EOQ라는 거예요. 이 EOQ라는 것은 어쨌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뭐죠? 이 구매 비용과 구매 비용이라는 건 원두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이 주문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재고 유지비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총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 주문량이 되겠죠. 그렇죠? 구매비라는 것은 원두값, 지불비, 재고 유지비는 재고 관리비인데 뭐 원두를 하다못해 관리를 하려면 제가 원두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지만 뭐 냉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창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주문비는 뭡니까? 이 뭔가 주문을 할 때 뭐 택배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EOQ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EOQ 모형을 구하시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는 일정해야 되고요.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수 있을 정도 일정해야 되고
주문에서 조달까지 걸리는, 그쵸? 그러니까 주문에서 조달까지 걸리는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3일에 주문을 했는데 원래는 5일에 와요. 근데 이것이 일정했을 때는 예측이 되지만 3일에 주문했는데 7일에도 안 오고 10일에도 안 오고 어때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EOQ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위 가격은 일정하고 뭐 1kg에 얼마, 뭐 10kg에 얼마, 그 다음에 재고 부족은 없는 상태에서 요것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에 따른 재고 수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그 그림에서 리드 타임과 그 다음에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안전재고죠. 안전재고가 조금씩 있어야 되고, 자, 사장님이 원두를 주문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창고에 가득 찼겠죠. 자, 그러면 원두를 점점 내려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완전히 이제 조금씩 다 떨어지려고 하고 있을 때쯤에 사장이 뭐 해야 됩니까? 주문하셔야 되는 거죠. 자, 주문을 하셔서 나름대로 이 주문을 해서 이 창고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때쯤 주문을 이제 넣으시게 되면은 이제 요 사이 동안에는 어때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재고를 다 쓸 거고, 자, 이게 다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쓰시다가 어느 정도 다 떨어질 때쯤에 또 요 정도쯤에 이제 주문을 좀 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요 사이 있죠. 요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한 번 주문하고 두 번 주문하고 세 번 주문하고 요 타임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클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드 타임과 사이클 타임을 좀 구분을 하셔서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EOQ를 계산하는 문제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우리 교재에다가 수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도 한 번쯤은 꼭 풀어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주문 간격 모형이라는 것은요. 우리 앞에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문 간격은 고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원두로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매월 1일, 그렇죠? 매월 1일밖에 주문이 안 되는 거죠. 예. 매월 1일에만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사장님이 이번 달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게 많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원두를 평소보다 조금 많이 주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문 양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주문 양을 바꾸는 방식을 고정 주문 간격 모형이라고 하지만 이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회 주문 모형 볼게요. 자, 1회 주문 모형이라는 것은 한 번만 주문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1년에 한 번이라면 뭔가 계절성이 좀 들어갈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케이크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화이트데이에 사탕,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딱 그때 아니면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회만 주문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1회 주문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얘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유통기한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주문을 얼마를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케이크가 산타크로스 케이크가 몇 개가 나올 건지를 제대로 예측해서 판매하지 않으면요.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간 다음에는 산타 케이크는 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고를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이제 하셔야 됩니까? 주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만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산타 케이크를 몇 개를 주문할 거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1회 주문 모형에 관련된 그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보시면서 제가 해설도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쯤은 꼭 풀어보시고 공식을 외우셔서 우리 그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성 예측 방법과 정량 예측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다면, 자, 이제는 수요 공급을 일치를 위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밖의 노력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성수기 수요는 최대한 줄여주셔야지 맞죠?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최대한 수요를 늘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성수기 수요 감소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고객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잘한다는 게 많이 오십시오가 아닌 건 거예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성수기다. 그래서 기다리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것들이 감소 전략인 건 거예요. 그리고 영업시간과 장소를 조정을 한다든지 너무 고객이 이제 많이 몰린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을요,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 위주로, 그렇죠? 뭔가 지출도 많이 하고 VIP고 이제 이런 고객들 위주로도 관리하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고객들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성수기에는요, 고객들도 어느 정도 허용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쁘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성수기에는 너무 많은 고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비수기에는 수요를 최대한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바이럴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 이런 것들을 해서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비수기에 많이 하는 거 뭐죠? 비수기에는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고객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 예를 들면 영화관의 조조 할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우리 아침 뭐 10시까지 모닝펌을 하시면은 몇 %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전략들을 쓰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 시설을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좀 커피 전문점 안에서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피 교육을 받는 거,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들로 추가 수요를 또 창출할 수도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성수기 공급 증대 전략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수기에는 수요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우리 회사에 있는 공급 능력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그 전략으로 뭐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이 우리 직원이 원래 하루에 6시간밖에 근무를 안 하는 직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7월, 8월에는 워낙 성수기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동안에 6시간 했는데 2달만 딱 8시간으로 합시다. 내가 이거에 관련된 우리 페이는 정리를 잘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임시시설을 조금 보충해서 더 자리를 많이 늘린다거나 혹은 잠시 한 달, 2달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을 활용한다든지 자, 직원 교차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직원들한테 다양한 업무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접점이 뭔가 대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투입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는요. 모든 직원이 다 계산대를 찍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요. 현장에 계산대가 마구마구 밀리잖아요. 그러면 모두 나와서 그 계산대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수기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비수기에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자, 비수기에는 공급 능력이 유휴화, 그러니까 노는 직원들 혹은 노는 장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방치했을 때 기업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시설이나 장비를 고장난 것들을 그 시기에 고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시설의 장비나 용도 변경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럴 때 직원들 뭐 합니까? 평소에 못했던 직무 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키거나
직원이 1년 동안 못 썼던 연차라든가 휴가를 보내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에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데요. 어떻게 나올까요? 예, 비수기의 공급 조정 전략이 아닌 것은 한 다음에 문제를 내고 뭐 성수기 공급 증대 전략을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가장 먼저 이게 성수기 상황인가 비수기 상황인가 보시고 수요를 늘린 건가 공급을 줄인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제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함께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